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인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12번째 강의는 이 내재화와 이해관계자 참여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와 지속가능 경영이 단지 좀 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벌써부터 ESG가 좀 피곤하다. ESG, 말만 ESG 실제로 변하는 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ESG의 중심인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짧게 1, 2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진짜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 즉,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심장은 거버넌스에 있어서나 또는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나 또는 공급망 협력업체에 있어서나 또는 경쟁 기업과 산업 전체에 있어서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심장이 멈추면 이젠 기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ESG가 내재화가 되려면 계속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심장이 박동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을 만들 것인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심장에서 나온 피가 전체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돌고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재화에 대한 부분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아웃도어 회사인 파타고니아와 영국의 이 화장품 회사인 러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런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빌딩이 있죠. 빌딩에 그 1층에 보면 안내 직원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매장, 여러분 회사에 매장들이 있죠. 그런 대리점 매장들도 있고 영업 매장이 있는데, 그런 안내 직원과 매장 직원이 여러분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은 정말 위대한 기업입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가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 직원이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한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부서들에서 그 역할을 하겠죠. 제가 2016년과 18년에 미국에 있는 그 파타고니아 본사, 벤추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데요. 그곳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그 노란 이제 원 안에 있는 분이 파타고니아의 누구냐면 안내 직원분이세요. 프론트의 안내 직원분, 치퍼브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30년 동안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하셨고 안내 데스크를 맡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가 조금 일찍,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 파타고니아의 CSR, 지속가능 경영을 배우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여기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서 거기 안내 데스크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 우리를 앉히고 나서 뭐라고 딱 첫 마디를 말씀하시냐면, 파타고니아는 CSR이 아니라 ESR로 부른다. 왜냐하면 회사, 즉 코퍼레이트가 중심이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CSR이 아니라 우린 ESR로 부른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분이 그 파타고니아 ESR 팀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치면 일개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비 직원이죠. 경비 직원인데 경비 직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를 한참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딱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디자인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 환경에 대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품 개발실의 디자이너들이다. 즉 상품에 우리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뭐 ESR 또는 CSR 지속가능 경영팀에서 지속가능 보고서에다가 컨설팅 받아가지고 좋은 말만 잔뜩 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를 만드는 회사고 그 아웃도어의 제품에 환경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외부로 의사소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다시 봤는데요. 경비실, 회사의 경비실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마저도 이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이 본질, 지속가능 경영 ESG의 본질은 바로 우리 회사의 핵심인 제품과 서비스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의 직원을 둔 전 세계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분입니다. 제가 이제 파타고니아에 일주일 동안 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뭐 환경경영 잘하는 회사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인턴십이라든지 직원 주도의 환경 캠페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진에 보면 한 연구원이 이제 환경단체 인턴십을 통해서 바닥에다가 양동이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실제 바닷물 내에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즉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옷을 코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뭐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그런 방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방수 기능의 소재가 세탁기에 돌아가게 되면 그게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많이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연구하는 환경단체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옷을 만드니까 아웃도어 활동을 운영하는 그런 환경단체에 가서 실제로 아웃도어 활동을 해보고 현장에서 실제 환경과 사회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것을 환경운동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 와서 그것을 우리와 제품과 서비스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딱 방문했을 때에 이 분리수거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당연시 여기고 집에서 저도 분리수거 많이 하고 있지만 사무실에서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러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분리수거 대부분 안 하고 그냥 사막에다가 쓰레기장에다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아니 우리가 재활용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소재로 우리가 옷을 만든다라고 밖으로 광고를 하는데 실제 우리 사무실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으면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저기 그 사진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벤츄라 씨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이 와서 실제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기 쓰레기통을 직접 가져와가지고 뒤에 엎고 이것은 뭐 재활용 가능한 것, 이것은 플라스틱, 이것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종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직원 주도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단체 현장에 가서 배우고 문제가 뭔지를 배우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운영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파타고니아의 이런 그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아는 거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 파타고니아 굉장히 대단한 회사네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 해에 또 한 회사를 가서 놀랬습니다. 런던의 중심가에 있는 러쉬 매장을 갔더니 러쉬 매장에 우리 그 매니저가 제품과 러쉬의 환경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리비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러쉬는 제품을 모두 사람 손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고 대부분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다. 기계로 만들면 더 싸게 빨리 좋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 러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여자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기회 때문에 나도 러쉬의 매니저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여성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러쉬의 매니저가 된 것에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각 그 러쉬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러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느냐. 저는 한 6년, 10년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6개월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CSR 담당자나 또는 환경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장의 일반적인 매니저입니다. 이런 매니저마저도 1시간 반, 2시간을 외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한테 회사에 어떤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 제품에 어떤 부분이 녹아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내재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러쉬라고 하는 회사, 기업 규모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작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경영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해관계자 경영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데요. 린다 본이라고 하는 이 호주의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Stakehold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해관계자의 십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해관계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파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 기업의 이런 사회와 환경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해요? 당연히 가치사슬에서 발생을 할 거고 이 가치사슬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곳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가치사슬상의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새겨야 될 말이죠. 가치사슬상의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이걸 것이야, 해결책이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일방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제시하고 또는 문제를 파악하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방법을 협의하고 합의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린다 본 박사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이해관계자가 핵심 또는 필수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기업을 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임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야 되니까 고객이 있을 수 있죠. 고객이 정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기업일 수도 있고 개별 소비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가 필수이지만 최근에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협력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급망 협력사까지도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거래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공급망 협력사나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고객이 아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당연히 지역사회 직접 이해관계자죠. 우리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의 고객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제나 인허가를 해줄 지자체, 정부가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고요. 또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국제기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회사의 평판이나 우리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공통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공통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환경,
당연히 지구 환경, 우리가 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지구 환경이 공통 이해관계자고, 또 하나는 미래 세대.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가 중요하다, 공통 이해관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별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이해관계자 또는 필수 이해관계자인 주주, 투자자, 임직원, 고객들은 어떨까요? 이런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주주, 투자자, 임직원 또는 뭐 구성원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고객은 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 지속 가능 경영 ESG 실행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주주, 투자자, 임직원, 고객들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 ESG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주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중요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가, 투자자가 우리 이 기업이 지금 뭐 돈 버는 것도 바쁜데 환경 설비에 투자하고, 또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제값을 쳐주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고, 수익이 떨어지면 이 주주나 투자자에 가는 몫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인권관리 나중에 하세요 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나 또는 뭐 사업보고서나 아니면 주주서한이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이런 데에 지속가능 경영 ESG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조금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주주 쪽으로 가는 주주 배당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께서 우리가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무조건 싼 제품만 찾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속가능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제값을 치른,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즉 고객이 지속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야 결국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럽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객들이 환경과 사회적으로 문제없는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그런 부분들, 그런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고객들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가치가 이 제품에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임직원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경영이 일상적인 의사결정, 즉 실무적인 의사결정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경영 원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대표이사 분께서 또 임원들이 지속가능 경영 ESG를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ESG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100년, 2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반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협력사, 뭐 지역사회, 소비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가능 경영 ESG는 100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사, 지역사회, 소비자와의 협력이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협력사, 공급사슬망 전체의 ESG의 경영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원칙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공동 실행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납품받는 협력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ESG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협력사에게 ESG를 실행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더 환경적으로 만드세요, 더 인권적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ESG 갑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환경 보존,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과 참여에 기여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를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지역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도 지역 내에서 잘 살 수 있는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이런 인프라들을 또 만들어주고 사회공헌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아직 우리의 고객은 아니지만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 확산, 그래서 공익 광고도 좀 많이 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광고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내에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서 마트에 소비자들이 가서 뭐 물건을 고를 때 우리 회사 제품을 보면 야, 저 회사 제품은 저렇게 환경적으로 괜찮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하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 그래서 제도나 또는 공공 인프라가 지속 가능 경영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정부나 지자체가 지속 가능 경영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기업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할 때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고요, 또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기업들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접 이해관계자,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ESG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나 UN에서 그런 어떤 국제 합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런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우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너무 좀 현실과 떨어진 어떤 글로벌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좀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 대표하는 기업들이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언론 역할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의 평판을 언론이 좌우지할 때가 많은데요. 그 언론이 ESG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ESG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내는 기업도 있지만 ESG를 너무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ESG가 단순히 어떤 평가나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그 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좀 서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시민단체들이 ESG의 경영에 건전한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또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또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그런 노하우나 또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한데 저희랑 협력합시다라고 해서 손을 잡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이해관계자가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모든 기업의 공통이해관계자인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는 우리 지속가능 경영 ESG 실행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UN SDGs라고 하는 건데요. 이 UN SDGs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방송인 EBS에 위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수업이 보면 시카고 대학의 제프리 삭스, 이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이 UN SDGs를 만드는데 총괄하신 분인데요. 이 총괄하신 분의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이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고객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찍이 피터 드러커, 우리 경영학의 구루이자 우리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님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현재의 ESG로 좀 업그레이드하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 가능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고객 가치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인 일렉트로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일렉트로룩스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하나 했습니다. Back from the Sea라고 하는, 백은 버큐움이라고 하는 진공청소기죠. 그래서 폐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해변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렉트로룩스에서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청소기 만들면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화학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해로운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말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재활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환경 캠페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청소기에다가 해변가에 플라스틱을 주워서 그걸 마치 예술품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객, 임직원,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이 해변가에서 플라스틱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환경예술가, 그 다음에 예술전공 대학생들이 청소기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위에 보시면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의 이제 청소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또 미디어에 온 오프라인 전시회와 캠페인을 하고, 이것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일반 청소기 가격의 10배 내지 50배의 경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또 수익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일렉트로룩스는 이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이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캠페인입니다. 일렉트로룩스는 그 이후에 2020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진보적인 그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요. 베터 리빙이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음식 만들기인데요. 아무래도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육류 소비로 인한 소와 돼지, 닭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 오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채식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룩스도 이제는 일렉트로룩스가 주방 가전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가전을 이제 그 육류를 요리하는 가전 제품이 보다는 이제 채소를 많이 이제 가공하는, 채소로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과 이 육류보다는 그다음에 이 채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많이 먹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의류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탁기를 통해서 의류가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세탁기 자체가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고 화학약품도 많이 쓰고, 여기도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나오고 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모여서 주부들을 모은 거죠. 주부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고 화학 세제도 많이 쓰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지속 가능한 세탁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자체에도 이 재생 플라스틱, 재생 철을 많이 쓰고 전기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섬유를 또 적게 망가뜨려서 옷을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배출을 적게 하고, 이런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이 화학도 세제를 적게 쓰는 이런 제품 자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참여해서 제품 자체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하나씩 아예 출시를 하고 있고요. 아예 그 제품의 어떤 브랜드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서스테너빌리티 라인업을 지금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일렉트로닉스의 제품이 공기청정기라든지 또는 청소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기와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이 지속 가능한 청소 또는 지속 가능한 공기청정기 청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포트인데요. 베터 리빙 리포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9,0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방기구나 세탁기나 청소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들은 거죠. 그 의견을 가지고 재생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화려한 어떤 포장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외모보다는 실용적인 외향으로 만들고 전기를 적게 쓰도록 만들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이 옷감을 적게 망가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이 하나의 혁신의 도구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지속 가능성이 비즈니스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강조드렸는데 바로 이 일렉트로녹스가 그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강의,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의 슈몽이와 함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ESG의 내재화와 이해관계 참여, 파타고니아와 러시아의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내 직원,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 또 매장에 있는 매니저도 지속가능 경영,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재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리더의 솔선수범, 조직과 문화의 내재화, 또 제품과 서비스의 내재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죠. ESG 어떤 분들은 되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어도 실행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ESG를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파타고니아 거의 50년 세월을 통해서 이것을 이뤘고요. 러시 같은 경우도 거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세월을 거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 멀리 보고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에 이해와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를 일단 잘 살펴야 될 것이고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 경영의 이슈, 중요성 또는 실행, 성과를 소통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에 결국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고객과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 ESG를 함께 할 것이냐. 그래서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객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한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전제품 회사인 일렉트로녹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고객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가능한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 지속가능 경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실제 ESG 내재화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ESG나 지속가능 경영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까지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멀리 보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